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 오전 9시 59분 50초. 막 마우스 위에 올린 손가락은 땀으로 축축하고 심장은 진짜 미친 듯이 뛰잖아요. 식당 주방에선 점심 장사 준비하느라 찌개가 막 끓고 있고 손님들도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당장은 눈앞에 모니터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야말로 피 말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58초, 59초, 그리고 정각 10시. 신청 버튼을 진짜 미친 듯이 클릭하는데 화면은 하얗게 얼어붙어 버리고 대기 인원 4,500명. 뭐 이런 메시지만 덩그러니 뜨잖아요. 그러다가 한 3분 뒤쯤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팝업이 뜨는 겁니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장님들이라면 이 정부 대출 지원금 신청 날마다 벌어지는 지옥의 100m 달리기, 이른바 그 광클 전쟁의 트라우마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4월 3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갓 발표한 공식 문건이죠. 맞아요. 이 문건에 따르면 방금 제가 묘사했던 저 지옥 같은 선착순 티켓팀이 오늘부로 영원히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는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소상공인 분들의 생업 현장을 말 그대로 마비시켰던 그 악명 높은 선착순 접수 방식이 전면 폐지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건을 샅샅이 뜯어봐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출 신청 룰 하나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는 그 철학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장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4월부터 완전히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접수 반식의 뼈대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겁니다. 네, 바뀐 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제는 뭐 손가락이 느려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 아예 지원금 구경조차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죠. 일단 가장 직관적인 변화부터 짚어볼까요? 선착순이 폐지됐다면 도대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는 건가요? 그 공단이 발표한 접수 방식 변경 안내 문건의 핵심을 보면요. 기존의 선착순을 폐지하는 대신에 신청 일정 내에 접수된 전체 신청권을 모두 모아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모아서 평가한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건에 적힌 변경 사유를 보면 공단의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접속 수요 분산,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기 마감 등 소상공인 불편 해소. 이 두 가지가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서버가 터지는 걸 막고 3분 반에 마감돼서 다들 허탈해하는 걸 막겠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해보면요. 솔직히 선착순만큼 뒷말 안 나오는 깔끔한 규칙이 또 있나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요? 그렇죠. 은행 문 열기 전부터 막 새벽부터 줄 서 있다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출 받아가는 거. 이게 되게 원초적이고 기계적인 공정함이잖아요. 이걸 왜 굳이 바꾼 건지 좀 의아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먼저 왔으니까 먼저 준다. 근데 그 줄을 서는 행위 자체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묘사해주신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네, 막 찌개 끓고 손님 들어오고. 네, 오전 10시라는 시간은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컴퓨터 듀얼 모니터 켜놓고 초고속 인터넷망 앞에서 마우스 클릭만 딱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반면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밀가루 반죽 치대고 있거나 당장 배달을 뛰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단 말이죠. 듣고 보니까 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속도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와, 확실히 그렇네요. 생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어떤 여유, 그리고 컴퓨터의 사양이 정부 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디지털 기기 자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의 사장님들은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자금이 너무 절실해서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대출에서는 멀어지는 아주 이상한 구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접수 방식 변경은 단순하게 전산 시스템을 고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생존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내 상황을 평가받을 권리 자체는 보장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적 진화로 해석해야 합니다. 속도전에서 밀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류 한 번 못 내보고 탈락하는 그 억울함은 없애주겠다는 거군요. 네, 정해진 기간 안에만 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접수 번호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쥐어주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 불합리한 클릭 전쟁이 끝났다는 건 진짜 청취자 여러분도 박수 치실 만한 일입니다. 생업에 집중해야 할 분들이 한결 덜 억울해지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50명분밖에 없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전에는 그냥 뭐 무식하게 먼저 클릭한 50명한테 돈 주고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100명의 서류를 일단 다 받아준 다음에 그중에서 50명을 골라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뭐 공단에서 무작위 제비뽑기를 할 리는 없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돈을 줄 사람을 정한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선착순이라는 가장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기준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모두가 납득해야만 하는 아주 새롭고 정교한 허들이 등장해야만 하죠. 네, 그 허들이 도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이번 문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녀석입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요?
와,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이거 무슨 은행에서 신용점수 컷오프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문건을 보면 아주 명확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신청 기간에 접수된 전체 건에 대해서 곧바로 대출 심사. 그러니까 신용도를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본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심사가 아니면요? 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예선전을 먼저 실시해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만 최종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 기간에 딱 맞춰서 시스템에 완벽하게 접속을 했고 필요한 정보 싹 다 입력해서 신청 완료 버튼까지 무사히 눌렀어요. 네, 서류 접수를 완벽히 하신 거죠. 네, 심지어 제 신용 점수나 가계 담보 조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대출 심사를 못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뼈아픈 경고 문구가 하나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떤 문구죠? 바로 회차별 지원 예산 초과 시 대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한 줄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대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아예 심사 기회조차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클릭 경쟁에서 이겨서 접수만 딱 성공하면 내 신용도에 치명적인 문제만 없으면 돈이 나오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선 전격인 우선도 평가에서 밀려나 버리면 본선 무대, 즉 내 신용도를 보여줄 대출 심사조차 아예 못 받아보고 그냥 기회가 공중분해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선전의 룰, 즉 이 정책 우선도 평가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번 변경안에서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그 줄을 세우는 알고리즘의 정체가 뭡니까? 출처에서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출처 문건에서는 이 평가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정책자금 수혜 이력, 그리고 둘째는 업력입니다. 정책자금 수혜 이력과 업력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비슷한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장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본다는 거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인가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과거의 선착순 방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정부의 이 자금 지원 시스템을 거대한 응급실의 트리아지 시스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응급실 트리아지요? 그 환자들 막 들어오면 중증도에 따라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분류하는 그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전 선착순 방식은 응급실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먼저 뛰어들어오는 환자부터 무조건 침대에 눕히고 치료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감기 환자든 심정지 환자든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병상을 차지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차트를 먼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차트에 적힌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책자금 수혜 이력과 업력인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차트를 딱 보고 어떻게 순위를 매기나요? 혹시 과거에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점수가 깎이는 구조인 건가요? 네, 논리적 구조상 당연히 그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병상과 의료진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 즉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정부로부터 응급처치,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한 번 받아서 당장의 위기를 넘긴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장 자금 압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병상을 내어주는 것이 공공정책의 목표에 부합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즉 혜택을 이미 많이 받았던 분들은 알고리즘상 후순위로 조금 밀려나게 되고 진짜 정책적 혜택이 난생 처음인 분들을 최우선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필터링 메커니즘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돈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딱 보고 사장님은 작년에 나라에서 돈 빌려서 한숨 돌리셨죠? 이번엔 여태껏 한 번도 혜택 못 받은 저 옆 가게 사장님 차트부터 먼저 좀 볼게요. 라고 직접 핀셋으로 골라내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업력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 맥락이겠네요. 네, 업력에 따른 가중치 부여도 세부 지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본질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막 창업해서 기반이 전혀 없는 곳에 자생력을 키워줄 거냐, 아니면 오래 버텨왔지만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곳에 집중할 거냐. 네네. 이런 사업자의 아주 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죠. 결국 무의미한 속도전에서 데이터 기반의 프로파일링 전략전으로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뀐 겁니다. 야, 선착순 폐지라는 아주 달콤하고 환영할 만한 소식 뒤에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아주 날카롭고 냉정한 심판관이 숨어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선착순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신청서를 한 번에 싹 다 모아서 응급실 트리아지처럼 쫙 분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을 무한정 열어둘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모두가 대기실에 다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그 평가라는 걸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완벽한 통찰이십니다. 모두의 차트를 한 번에 다 걷어서 일괄적으로 알고리즘을 싹 돌려야 순위를 매길 수 있으니까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구획화되어야 합니다. 묶어놔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접수 방식 변경과 함께 신청 일정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고 체계적인 매트릭스 형태의 캘린더 시스템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에 진짜 귀를 쫑긋 세워주셔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새로운 캘린더 전략,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구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제약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제약은 바로 접수 주기의 변화입니다. 접수 주기요? 네, 기존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접수가 열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격월제 접수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잠깐, 격월제요? 그럼 이번 달에 열리면 다음 달은 쉬고 그 다음 달에 열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2026년 4월에 접수 창구가 열리고요. 그 다음 창구는 5월이 아니라 6월에 열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그냥 통째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자금 회전이 생명인 소상공인들에게 한 달의 공백은 진짜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구하러 오던 구조대 헬기가 이제는 두 달에 한 번씩만 온다는 거네요. 이거 타이밍 한 번 놓치면 완전 치명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약은 뭡니까? 두 번째 제약이 어떻게 보면 이번 변경 안에 진짜 무서운 함정인데요. 바로 특정 날짜와 시간을 칼같이 지정하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라. 이거 그 과거 코로나 초창기 때 약국에서 마스크 오부제로 줄 서서 사던 방식이랑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이군요. 구체적인 날짜와 타임라인 좀 짚어주시죠. 당장 4월 일정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네, 출처 문건에 명시된 2026년 4월 기준 일정을 제가 정확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표님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 예를 들어 1972년생, 1984년생이시라면요. 무조건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이요? 네. 반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 1975년생, 1989년생이시라면 바로 다음 날인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이 본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신청일입니다. 아, 4월 20일은 짝수, 4월 20일은 홀수. 기억하기 쉽게 월요일은 짝수, 화요일은 홀수네요. 날짜는 알겠고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처럼 그냥 서버 열리는 날 밤 12시 땡 치면 들어가서 여유롭게 신청하면 됩니까? 아,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정님들이 정말 흔하게 실수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신청 시간은 4월 20일, 20일 두 날짜 모두 딱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8시간뿐입니다. 와, 잠깐만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선착순이라서 피가 말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달 예산 떨어지기 전까지 서류 준비해서 뭐 밤이든 새벽이든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여지라도 있었잖아요. 네, 심야에도 시스템은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뀐 룰에 따르면 본인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 달 30일 중에 단 하루. 그것도 딱 지정된 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시간이랑 비슷한 그 단 8시간뿐이라는 뜻이네요. 만약에 밤에 장사 싹 다 마치고 녹초가 돼서 새벽에 컴퓨터 켜서 서류 내려고 접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닫혀 있고 그냥 셔터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신청 버튼 자체가 아예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누를 수도 없죠. 와, 이거야말고 진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사장님들 스마트폰 캘린더에 당장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당일 오전 10시 그리고 마감 직전인 오후 5시쯤에 2중 3중으로 알람을 맞춰두지 않으시면 이번 4월의 기회는 그냥 허공으로 영영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착순 광클의 압박은 사라졌지만 지정된 그 8시간의 타이밍을 놓치면 아예 응급실 대기표조차 뽑지 못하고 링 위에서 쫓겨나는 아주 냉혹한 룰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스피드가 아니라 정보력과 꼼꼼함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끝내기엔 너무 아니랍니다. 제가 이 문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전략적 착각에 대해서 하나 경고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전략적 착각이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저희가 접수 주기가 격월제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4월에 접수하고 그다음 예정일은 한 달 건너뛰고 6월이라고요. 네, 그랬죠. 만약 어떤 사장님이 4월 20일이나 21일에 장사가 너무 바빠서 혹은 서류 준비가 좀 덜 돼서 이 8시간의 골든타임을 깜빡 놓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속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진짜 아깝네. 어쩔 수 없지. 두 달 꽉 깨물고 버티다가 6월에 창구 열릴 때 무조건 넣어야겠다. 라고요. 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 전개 아닌가요? 두 달 뒤에 다음 차례가 어쨌든 오니까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문건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하지만 이 전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죠? 바로 예산 소진 시 접수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정부 정책 자금이라는 건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총알, 즉 배정된 예산 총액이 떨어지면 그 순간 게임은 바로 종료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이 트리아지 시스템의 맹점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죠. 네. 선착순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수십만 소상공인분들이 4월 20일과 21일 이 틀네 달 동안 그 접수 풀 안으로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공단은 이 방대한 차트들을 모아서 앞서 말한 정책 우선도 평가 알고리즘을 싹 돌리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상위권에 랭크된, 즉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 심사를 쫙 진행해서 돈을 내어줬더니 4월에 배정된 예산은 물론이고 올해 상반기에 쓰려고 비축해놨던 예산 총액 전체가 이번 단 한 번에 4월 평가로 싹 다 소진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잠깐만요. 그러면 6월에 열리기로 약속했던 접수 창구 자체가 아예 취소되거나 하반기 예산이 새로 편성될 때까지 완전 기약 없이 뒤로 밀려버린다는 뜻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6월 접수가 무조건 열린다는 100% 보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바빠서 놓치면 6월에 하지 뭐. 이런 안일한 마인드는 절대 내먹 금물입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4월 20일 짝수연도, 21일 홀수연도에 단 8시간 안에 본인의 서류를 그 접수 시스템 안으로 밀어 넣으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평가를 받는 그 풀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번호표 자체는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진짜 중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네요. 예산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때 일단 무조건 줄은 서너야 한다는 거군요. 어찌 보면 줄을 서는 방식이 누가 제일 빨리 달리나 해서 누가 더 조건에 부합하나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턱없이 부족하고 유한한 자원을 놓고 다투는 서바이벌 게임의 본질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게임에 참여할 기회조차 영영 박탈당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선착순이라는 그 물리적인 속도전에서는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캘린더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자가 살아남는, 한 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고도의 두뇌 싸움으로 진화한 겁니다. 자, 열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렀네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다룬 내용을 짧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의 대출 지원 룰이 이번 2026년 4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미친 듯이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우스를 클릭해야 했던 선착순 티켓팅 시대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대신에 지정된 기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서류를 한 번에 싹 다 모아서 과거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 차트를 분석해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핀셋으로 골라내는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아주 냉정한 예선전이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롭고 냉혹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무기는 바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의 암기입니다. 격월제로 바뀌어서 다음 6월 기회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벼랑 끝 상황에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장님은 4월 20일 월요일, 홀수인 사장님은 4월 21일 화요일, 딱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8시간 동안만 접수 창구가 열립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이번 기회는 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본인의 캘린더에 당장 이 날짜를 아주 크고 빨갛게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매일매일 생업으로 바빠서 이런 세세한 정책 변화를 챙기기 힘든 소상공인 지인분이 되시다면 오늘 저희 심층 분석 내용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정보가 없어서 억울하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속도전이 낳은 불합리함을 없애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더 진짜 급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이번 공단의 시스템 변경은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진일보한 정책인 건 맞죠. 하지만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내내 합리적이라고 칭찬했던 이 새로운 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까 저희가 분석했던 정책 우선도 평가의 알고리즘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의 1억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 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그 합리적인 규칙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2년 전에 국가 자금을 한번 딱 받아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대출이자 막으면서 간신히 폐업 위기를 넘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런데 상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 예상치 못한 원자재 폭등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덮쳐서 당장 이번 달 어음을 막을 현금이 너무나 절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절박함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치명적이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이 공정하고 스마트하다는 알고리즘은 이 사장님이 과거에 지원금을 받아서 겨우 숨을 붙여놨었다는 바로 그 이력 때문에 이분을 맨 뒷줄로 가차없이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참 생각할수록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제도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잣대가 끝없이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 버둥거리는 현장의 진짜 절박함을 과연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효율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